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도식이 어제 김해 봉하마을 묘역에서 엄수됐습니다. 6천 명이 넘는 추모객들이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합천군이 자체 개발한 고독사 예방 앱이 서울시 전체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전국의 42개 지자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자치경찰제를 앞두고 경남자치경찰위원회 김현태 위원장과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컨테이너 화물차 운전자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해주는 안전운임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도식이 어제 김해 봉하마을 묘역에서 엄수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행사는 대폭 축소됐지만 추모객들의 발길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추도식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에 따라 진행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도식. 유족과 정당, 정부, 노무현 재단 인사 등 70여 명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추도식의 주제는 12번째 봄, 그리움이 자라 희망이 되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바랬던 사람 사는 세상에 좀 더 다가서자는 취지에서 기획됐습니다. 시민 민주주의의 대안이 되고자 했고 민주주의를 향해 던진 수많은 고민이 담긴 노 전 대통령의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토론하고 논쟁하고 절충하고 타협해 나가면 더 성숙한 민주주의, 더 나은 사회, 통합된 대한민국으로. 추도식이 끝난 뒤 곧바로 노 전 대통령 묘역에는 시민 추도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추도객들은 고인이 잠든 너럭바위 위에 하얀 국화를 올리고 묵념하며 노 전 대통령을 애도했습니다. 노란 바람개비로 채워진 봉하마을에는 고인의 생전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흔적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노동자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신 분이라서 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들 국민들이 함께 깨어 있었으면 합니다. 추도식에는 전국에서 6,300여 명의 추모객들이 찾아와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내년 13주기에 맞춰 김해 봉하마을에는 전시시설을 갖춘 노 전 대통령 기념관이, 서울에는 가칭 노무현 시민센터가 문을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합천군이 개발한 휴대전화 앱이 서울시 전체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간편하고 효용성도 뛰어나서 개발한 지 3년 만에 전국의 42개 지자체가 프로그램을 받아갔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천군은 지난 2019년 지역에서 고독사가 잇따르자 예방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누구나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안심 서비스 앱을 개발했습니다. 앱을 받아두면 12시간에서 24시간까지 휴대전화 사용 기록이 없을 경우 미리 등록된 보호자에게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최근에는 보호자가 빠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구호자의 GPS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자동 전환해 발송하는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합천 앱은 지난 3월 국민 안심 서비스 앱으로 이름을 바꿔 전국으로 확대됐고 지금까지 전국의 42개 자치단체에서 받아갔습니다. 최근에는 인구 1,000만의 서울시가 25개 전체 구를 대상으로 사용하겠다고 요청해왔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이 작은 앱을 1,000만 인구를 가진 도시에서 사용한다는 것이 그리 작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기뻤습니다. 서울시는 1인 가구가 130만이나 돼 수요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고독사 위험가구나 아니면 저희 취약계층 안전 확인을 좀 상시적으로 해서 신속하게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저희 일단은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기대 효과를 좀. 안심 서비스 앱은 사고나 실종, 납치 등 다양한 위급 상황에도 빠른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르신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층에 유용합니다. 합천군의 반짝이는 아이디어 하나가 국민 안전을 향상시키는 전국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월요일 아침 우리 지역은 간간히 약한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예상되는데요.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야외 활동하신다면 작은 우산을 가방에 넣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대기 정체와 그제부터 발현한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공기질이 탁합니다. 우리 지역의 공기질은 비교적 양호한 편인데요. 하지만 밤에는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경남 지역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아침 시간대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날씨는 점차 개어서 낮부터는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더웠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낮 기온이 어제보다 1에서 6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먼저 살펴보시면 17도에서 18도 분포를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은 창원 24도, 양산은 26도가 예상됩니다. 거창의 한낮 기온 26도, 진주도 26도, 합천은 27도로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한때 적은 양의 비가 예상되고요.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목요일에도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경찰 서비스에도 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시작됩니다. 경찰이 시도지사 책임 아래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건데요. 오늘은 경남자치경찰위원회 김현태 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이 자치경찰제가 어떤 제도인지 또 이 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된 이후 지금 현재가 76년간 계속 끊임없이 국가경찰제도 일원화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 12월 법 개정을 경찰법을 전면 개정했죠. 법 개정을 통해서 이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 경상남도의 경우는 지난 5월 10일 날 위원회가 발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국가경찰제에서 그동안 시행해오던 치안 행정을 이 지방분권의 강화 차원에서 그중에도 특히 이 주민의 생활 안전과 관계되는 그러한 사무라든지 아니면은 여성 청소년과 관계되는 사무, 또 교통 관계되는 사무, 그리고 이 세 가지 사무와 관계되는 일부 수사 사무를 이 자치경찰의 주된 사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를 이제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이를 지휘 감독하고 또 이를 감사 또는 심지어는 감찰까지도 하게 되죠. 또 이러한 사무를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자치경찰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도 담당하게 되고요. 이러한 업무들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주요한 사건, 사고 또는 현안 문제를 현장 점검하는 그러한 업무까지도 동시에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 네. 그리고 앞서 치안과 행정이 접목된다는 부분, 그 부분에 네.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다음에 경남 지역만 보더라도 고령층이 많은 곳이 있고 또 노동자가 많은 곳이 있고 지역적인 특색에 맞게 치안 업무가 가능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게 된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를 들으라면은 첫 번째가 경찰 행정의 민주화라는 점이고 두 번째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치안 행정을 수행한다 할 필요가 있다는 그 점입니다. 이 중에 두 번째에 해당되는 그런 이유인 것 같은데 확실히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경상남도를 전체로 본다면은 도시 시군의 규모도 각각 크다든지 대소간의 차이가 있고 특히 이 서부 경남의 경우는 노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단체 시군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노인의 생활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치안 행정 쪽으로 집중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김해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치안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CCTV를 좀 더 강화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저희들도 오늘 창원시 지구대를 방문하는 것을 비롯해서 전국에 있는 지구대를 방문하면서 현장의 수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역마다의 그런 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좀 기대가 되는데 약간의 논란도 사실 있었어요. 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선임 과정에서 여성이나 인권 전문가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변명 같습니다만은 사실 이 제도적인 좀 문제도 있었다. 네. 처음에는 혹시나 임명권자의 이 정권이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추천권을 분산시켰습니다. 각급의 기관에다가 이 추천권을 분산시키다 보니까 이 횡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추천 기관들이 자기만 적법하고 훌륭한 사람을 추천하면 된다고 생각했지, 전체적으로 여성위원회 반드시 필요하다든지 우리는 인권 전문가를 추천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회를 앞으로 구성할 때에 이러한 여성위원이나 또는 인권 전문위원들을 많이 초빙하여서 이분들의 의견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의사결정하는데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인데 이제 시간 관계상 좀 예.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정치적인 중립 또는 독립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고민이 깊으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 걱정을 많이 하셨던데 저는 걱정한 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경찰법 제28조 제2항을 보면은 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자신의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께서 그러한 정치력을 행사하려고 하시지도 않겠지만 이 법 취지에 보면은 우리 위원회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사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컨테이너 화물차 운전자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해주는 안전운임제가 지난해부터 3년간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류회사들의 법 위반 사례가 끊이질 않는 데다 처벌도 없어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물연대 노조가 부산시청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안전운임제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관할 지자체인 부산시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해 부산시에 접수된 안전운임제 위반 사례는 863건이나 됐는데 단 한 건의 처벌도 없었습니다. 752건이 이미 합의 등의 이유로 취하됐고 96건은 종결될 예정이며 조사가 진행 중인 건 단 15건뿐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노조는 감독 책임이 있는 부산시가 처벌은커녕 합의를 종용하고 제도 위반에 눈을 감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도 준수를 독려해야 할 지자체 담당자가 화물노동자에게 합의와 신고, 취소를 종용한 사례도 있었다. 안전운임제를 위반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 사례가 없다 보니 물류회사들의 불법 영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정부와 지자체가 부산의 물류회사 3곳을 합동 단속했더니 안전운임제를 위반한 사례가 439건이나 적발됐습니다. 모두 적정운임을 지급하지 않거나 별도 수수료를 수취하고 심지어 뒷돈, 리베이트를 받아가는 사례였습니다.
노조는 이 같은 불법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18일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드시 안전운임이 정착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총파업도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부산시는 중앙정부, 기초지자체 등과 함께 실효성 있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의 취지에 맞춰가지고 계속 진행이나 그다음에 검사 이런 게 되고 있다는 사항을 한번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안전운임제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칫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하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2021 창원형 강소기업 지정서 수여식이 오늘 오후 2시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진행됩니다. 창녕군의 어린이집 코로나19 방역 실태 점검은 오늘 오후 2시 20분부터 세광 어린이집 등 5곳에서 실시됩니다. 남해군 미조면 노구항 재해 예방사업 준공식이 오늘 오후 2시 미조면 노구항에서 개최됩니다. 경남에 어제 코로나19 확진 환자 15명이 추가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밀양 7명, 창원 4명, 김해 2명, 고성과 양산 각각 1명입니다. 감염 경로는 도내 기존 확진 환자 접촉자가 9명, 수도권 관련이 1명입니다. 이로써 도내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모두 4,529명으로 늘었고 현재 255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오늘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3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12시 20분쯤 부산항신항 웅동배우단지의 한 물류센터에서 귀가하던 일용직 노동자 38살 김모 씨가 56살 정모 씨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지게차 운전자 정 씨가 숨진 김 씨를 확인하지 않고 후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물류센터 담당자를 불러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부산신항 배후단지 등 자유무역 지역에 커피 원두나 유제품, 육류 가공 같은 고부가가치 농림축산물을 제조 가공하는 업체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농림축산물 제조 가공업체에게 저렴한 임대료와 관세 유보 등의 혜택을 제공해 자유무역 지역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드론 실증 도시로 경상남도를 비롯한 10개 도시를 선정하고 드론 규제 샌드박스 13개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선정에 따라 경상남도는 10억 원 내외 예산을 받아 산업단지 유해 화학물질을 드론이 측정할 수 있게 됐는데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과 연계하고 드론 서비스를 비행 승인과 안전성 인증 등 규제 없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산만 봉암갯벌에서 멸종 위기종 저어새 2마리가 먹이 활동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마산 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황새목 저어새과에 속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 제205호인 저어새 2마리가 물이 빠진 봉암갯벌에서 먹이 활동을 하며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지역 맞춤 작은 학교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서 18개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태스크포스 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1월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작은 학교의 장점을 강화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직업계 고등학교의 학점제 안착을 위해서 컨설턴트 역량 강화 연수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업계 34개 학교에 학점제 기반을 마련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컨설턴트와 학교에 대해서 1:1 비대면 실시간 또는 대면 방식으로 컨설팅을 지원하며 실습실 환경 개선과 프로젝트실 공간도 마련해 전문 교과 수업 기반도 다질 전망입니다. 창원지법 형사 3-1부는 인기 가방 상표가 붙은 짝퉁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에 추징금 3,002만 7,600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주관 국책사업인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이른바 링크플러스 육성사업의 4차 년도 연차평가에서 창원대학교가 매우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창원대학교는 이번 평가에서 산학협력과 연계한 교육모델 개발과 산업체 맞춤형 지원,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5월 24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